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과 맞닿은 동천 하구 인근 농경지를 다시 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후위기와 종소멸에 대응하고 미래 생태문화도시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순천 동천하구입니다. 순천만과 맞닿은 이 일대의 간척농지 15헥타르가 다시 습지로 복원됩니다. 습지 복원을 위한 1단계 사유지 논매수 작업도 완료됐습니다. 토지 매입 예산만 국비 10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 1단계 사업은 내년 말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25년까지 순천, 동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사토를 제거하여 습지로 조성해 하천의 유수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 등의 서식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동천하구 이번 농경지 15헥타르 면적을 포함해 모두 63헥타르 면적의 간척농지를 습지로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습지 복원이 동천의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 활동으로 동천하구를 넘어 순천만 습지로까지 연결되는 생태계의 훼손을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멸종 위기종 조류 서식지 확대를 통한 원시적인 자연 생태의 보존을 강화하고 품격 높은 생태 관광 활성화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해 생태가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천혜의 생태 가치를 도심 속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동천하구의 간척농지를 다시 습지로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순천시. 기후위기, 종소멸에 대응하고 순천시의 미래 생태 문화도시의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새로 선출된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재선 국회의원인 주철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주 의원은 오늘 전남도의회에서 도당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김원희 의원은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은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수의 구도심인 여문 문화의 거리 일대 상권이 침체되면서 텅 비어있는 상가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TF까지 구성했지만 1년 가까이 추진되는 사업이 없어서 상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는 여서동 문화의 거리 일대. 상가 안이 텅 비었고 유리창에는 임대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골목은 물론 대로변까지 문을 닫은 가게가 부지기수. 신도심 개발 등으로 오래전부터 상권이 조금씩 침체되고 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전에는 그래도 거의 한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아있는 업소들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점심시간에 옛날엔 자리가 없었잖아요. 지금 그럴 날이 거의 없어요. 매달이 없으면 이거 밥도 못 먹고 살아.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수시는 지난해 8월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고 올해 4월에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우수 사례들 그런 부분을 이제 발굴하고 젊은 층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공연이나 이런 장소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 무대를 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유치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게 여수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은 잡고 있는데 당장 우리 서민들은 오늘 내일이 문제고 올해가 문제고 올 겨울 보내는 게 문제입니다. 좀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상인들은 또 TF가 구성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며 유동 인구를 끌어모을 수 있는 야시장이나 상설 공연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여수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이 올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3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68.6으로 2분기보다 5.8포인트가 떨어졌고 2022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11분기 연속 기준치 이하를 밑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내수 소비 위축이 가장 많았고 유가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름값이 1리터당 30원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광주 휘발유 가격 평균은 1리터에 1,694원으로 6월 말에 비해 2주 만에 36원이 올랐고 경유도 39원 인상됐습니다. 전남의 경유도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기 직전에 비해서 휘발유 가격이 34원 올라 1리터에 1,710원을 기록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배정받지 못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이른바 타자치구 배정이 해마다 광주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학교가 구도심에 위치해 있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고등학교 신설과 명진고 정상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올해 졸업생 가운데 80%가 서구 지역으로 배정됐습니다. 광산구 지역의 중학생이 4,000명이 넘지만 고등학교 정원은 3,000명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타자치구 배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등학교 쏠림 현상에 있습니다. 광주 지역 49개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33곳이 사립학교인데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동구와 남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산구 지역의 학생 일부는 북구와 서구로 배정되고 서구와 북구 학생 일부가 남구와 동구의 고등학교로 밀려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곽 대금을 가지고 새로운 학교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남구 쪽에 이 토지의 가격이 결코 광산구 지역보다 높지 않아요. 현실의 벽이 높은 사립학교 재배치 대신 교육청이 공립고등학교 신설과 명진고 정상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폐교된 하남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광산고등학교는 오는 2027년 18개 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올해 신입생이 20명에 불과했던 명진고가 정상화되고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면 원거리 통학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학급이 더 받는다 하면 20명씩만 잡아도 140명이 되기 때문에 광산고까지 개교가 되면 훨씬 더 수안치구에서 과밀학교는 또 원거리 배정이 많이 해소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명진고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는 검토위원회가 구성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광산고등학교는 내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이 고민하는 두 개의 카드가 원거리 통학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목포와 한평 등 전남 지역 11개 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완도와 여수 등 58개 수욕장이 운영되며 지역별로 치유체험과 레저 콘텐츠,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의 수욕장에서는 지난해 60만 명이 다녀간 가운데 전남도는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했습니다.